AI로 딸깍하면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쓰고 있죠. 그런데 이 AI로 딸깍해서 만드는 음악이 다 좋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잘 만들어지고 뭐 표절도 안 하고 그럴 거라 생각하시죠? 근데 챗 GPT도 많이 틀려요. 그러면은 음악 AI라고 다를 게 있을까요?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최소한 들어보고 뭐가 문제인지는 들을 수 있어야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 중에서 가장 중요해지는 게 뭘까요? 안녕하세요, 은빛돌고래입니다. 얼마 전에 수노 4.5가 나오면서 진짜 제가 음악을 관둬야 되나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전 국민이 딸깍 하나로 음악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제 주변의 작곡가들 중에서도 이거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왜냐면은 이제 진짜로 실시간으로 밥줄 걱정하게 생겼거든요. 이게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발전하면 기존 작곡가들이 왜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뭐 다시겠죠. 네.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그냥 좋게만 써주면 좋겠지만 기술은 선악이 없어도 사람은 선악이 있습니다. 네.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일단 AI 음악이 보편화되면서 생겨날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가장 뻔하게는 AI가 만든 음악을 자기 거라고 거짓말하고 저작권협회에 등록해서 저작권을 꿀꺽 하는 거겠죠. 실제로 그러라고 부추기는 유튜브 영상들도 진짜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나 그건 일단 저작권협회에서 등록하는 곡이 AI를 100% 이용해서 만든 곡이 아니라는 본인 보증에 사인을 해야 등록을 해줍니다. 동의를 안 하면 저작권 신고 접수는 해주는데 등록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작권료를 받을 수는 없다는 소리죠.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간이 만든 것, 인간이 직접 만든 것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100% 만들어낸, 그냥 딸깍으로 만들어낸 것은 내가 아무리 뭐 방향성을 제시하는 프롬프트를 썼다고 해도 저작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정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인간이 프롬프트로만 만든 게 아니고 AI 생성물에서 가공을 추가하거나 보완해서 만든 거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해줬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다시 설명하면은 AI가 100% 뚝딱 해가지고 만든 거는 등록해주지 않겠다는 뜻이죠. 만약에 AI가 뚝딱 해서 만든 것을 저작권을 인정해서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마 기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작곡가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기존 작곡가들한테 완전히 역차별이 걸리게 되니까요. 작곡가들이 100곡을 저작권협회에 채우는데 몇 년 아니면은 몇십 년이 걸립니다.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네. 왜 창작의 고통이라고 하겠습니까? 피땀 흘려 만들어지는 그게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AI는 그 많은 곡들을 뭐 하루에 100곡? 그냥 뚝딱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내가 만든 진짜 몇 년에 걸쳐서 만든 곡들과 동등한 가치로 매겨진다면 그다음부터 누가 창작을 해요? 나 같아도 그냥 뚝딱 하고 말 텐데. 진짜 창작자가 설 수 있을까요? 시장에는 아마 앞으로 쓰레기만 남게 될 겁니다. 네, AI가 만들어낸 것들만. 어쨌건 이래저래 그렇게 된다고 쳐도 그럼 이게 어차피 듣지도 않을 노래를 그렇게 많이 올려봐야 안 들으니까 저작권료가 안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럼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정확한 집계가 가능한 곡들은 제대로 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저작권료를 지급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스트리밍 횟수나 노래방에서 불린 횟수 같은 것들은 전산으로 다 나오니까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방송에서 나오는 곡들은 작곡가가 거기서 내 방송에 이게 나왔습니다 라고 리스트를 올려야지만 저작권협회에서 반영을 해줍니다. 방송국에서는 이걸 관여하지 않아요. 방송국은 그냥 통으로 저작권협회랑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뭐 몇백억 뭐 이렇게 딱 주고서 그냥 퉁칩니다. 그거를 조금씩 나눠서 작가들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곡이 정확하게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인 곳에서는 음악을 틀 때 저작권료 같은 걸 내긴 하는데 이때도 리스트를 올리지 않으면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일 때 AI로 하루에 막 100개씩 1000개씩 이렇게 올려서 한다면 그러면은 저작권료를 그냥 갈취해 갈 수 있겠죠. 이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비슷한 예로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음원 발매 업체들을 통해서만 음원을 올릴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스포티파이에서 자기가 직접 올릴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AI로 만든 곡을 수십만 곡을 올려가지고 7년 동안 프로그래밍으로 스트리밍 로열티를 챙기는 사기 행각을 하다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를 벌었냐면은 이걸로 $10,000,000,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겼어요. 그래서 FBI에 잡혔습니다. 뉴스 났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미국에서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법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저작권법이 아닌 자금 세탁 혐의, 이거 외에 3가지 혐의로 잡혔다고 해요. 어쨌건 이거 최대 60년형을 구형받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또한 AI라고 해서 표절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애초에 AI가 기존의 곡들을 몰래 학습해서 만드는 거다 보니까 AI 회사 측에서는 대부분 표절을 피해간다고 말은 하는데 자기도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사실. AI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이 내부가 블랙박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어떤 원리로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AI한테 물어봐도 AI가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표절이 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AI에게 죄를 물어야 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이걸 물어줘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골치 아파지겠죠. 회사에서도 내가 한 게 아니다, AI가 한 거다, 뭐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We're no strangers to love. You know the rules, and so do I. A full commitment's what I'm thinking of. You wouldn't get this from any other guy. We're no strangers to love. You know the rules, and so do I. A full commitment's what I'm thinking of. You wouldn't get this from any other guy. We're no strangers to love. You know the rules, and so do I. A full commitment's what I'm thinking of. You wouldn't get this from any other guy. 근데 이처럼 진짜 원곡과 똑같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어이가 없지만 실제 있는 일이고 지금 여러분들 듣고 계시잖아요. 네. 왜 유니버셜 뮤직이나 소니 뮤직, 워너 레코드 같은 대형 음반사들이 줄줄이 AI 음악을 만드는 곳을 고소하는지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AI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순간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인격의 정의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까지 들어가면은 너무 머리 아프니까 요건 넘어갑시다. 네. 어차피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어쨌건 AI로 만든 곡에 저작권을 부여하겠냐 말겠냐는 문제와는 별도로 그걸 활용하는 문제는 또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 AI 음악이 가져오는 안 좋은 점만 쭉 얘기하긴 했지만 잘 생각해보면은 저작권 문제만 포기한다면은 AI로 만든 음악에 대한 활용 방법은 진짜 많습니다. 사실 내가 아이돌을 키운다, 아이돌들이 앨범을 내는데 AI가 만든 곡으로 타이틀곡을 만들 것 같진 않아요. 그러기에는 내가 그 음악을 100% 컨트롤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퀄리티도 조금 아쉽고 곡에 대한 개연성이나 기획력 이런 것도 좀 부족하고 서사도 좀 애매해요. 이런 것들도 뭐 조만간에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AI로 만든 곡들은 어디에 쓰일까요? 기존에 쓰고 싶었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쓰던 그런 곳에 쓰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만든 유튜브에 곡을 쓰고 싶은데 그렇다고 작곡가한테 의뢰하기에는 너무 비싸고 근데 또 하고는 싶고 이럴 때 AI 곡이 딱 들어가는 거죠. 이미 여러분들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요즘에 AI로 만든 곡을 영상의 인트로나 아우트로에 다는 유튜버들이 꽤 많아졌거든요. BGM으로는 더 많이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 수노에서는 무료로 제작한 것도 비상업적이면 이용해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만든 노래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유료로 사용하면 저작권을 넘겨준다고까지도 해놨습니다. 근데 이렇게 써있다고 해서 저작권 협회에 달려가서 등록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AI 회사의 입장일 뿐 각 나라의 법은 그렇다는 게 아니니까요. 어쨌건 이런 활용 방안은 새로운 시장에 대한 창출이라고 볼 수 있고 기존 시장을 망가뜨리지 않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장기적으로는 기존 시장에 대한 가치를 많이 떨궈 버리는 것 같긴 하죠. 네. 이런 수많은 논란이 정리가 아직도 안 됐지만 어쨌건 많은 사람들은 AI로 음악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 겁니다. 더 많이 만들 겁니다. 딸깍 한 번으로 말이죠. 내가 DAW를 제대로 배울 필요도 없고 악기를 못 다뤄도 상관없어요. 그냥 딸깍 하면 만들어지니까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AI로 만든 음악을 들으면 대부분 AI 같은데 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제가 카톡방에서 그걸로 자기 곡이라고 막 거짓말 치던 사람들 몇 번을 잡아냈는지 몰라요. 근데 딱 들으면은 제가 왜 AI 음악인가? 이게 바로 알아챌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 가지 메타인지로 제가 찾아내긴 하지만 제가 찾아내는 포인트 중 가장 핵심적인 건 음질입니다. 살짝 듣다 보면 약간 기계로 뭉개지는 그런 파트들이 나와요. 특히 어쿠스틱 악기들이 좀 그런 게 나오는 편이고 또는 소리가 너무 커지면서 찢어지듯이 약간 디스토션이 걸려 나올 때도 있고요. 악기가 많아져도 그냥 디스토션이 걸려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시원시원하게 만들어진다기보다는 뭔가 위가 좀 잘려서 나오는 느낌이 또 많이 들어요. 근데 요것도 수노 4.5가 되면서 AI가 만든 음악 퀄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요즘엔 이 방법도 좀 잘 안 통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음질을 들어보면 조금 다릅니다. 이게 제가 찾아내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오히려 너무 깔끔해 하는 것도 있어요. 네, 인간이 했으면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몇몇 부분이 너무 깔끔하게 넘어갈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인간은 사실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것도 데이터가 좀 쌓이다 보면은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면서 약간 개선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건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AI로 음악을 만들 때 나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AI가 다 만들고 뭐 사운드도 잡아주고 하지만 그걸 최종적으로 들어보고 판단하는 건 바로 나입니다. 그렇죠? 나죠. 바로 내가 내 귀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AI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 결과물에 대한 판단을 잘할 수 있는 장비, 바로 모니터링 장비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는 거죠. 물론 AI를 그냥 믿고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는 AI 곡끼리도 경쟁을 할걸요? 지금 수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디오도 있고. 지금 수노 4하고 수노 4.5하고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수노 4.5는 진짜 보컬이 사람 같아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AI는 이제 더 나아가서 곡 제작 방식을 그냥 딸깍만 하는 게 아니고 옵션을 좀 더 만들어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1차로 딸깍해서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파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재구성하거나 추가하거나 뭐 원하는 파트만 다시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간단한 편집이 더 가능하게 되어 가는데 좀 더 훨씬 완성도 있는 AI 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문제인지 체크하고 들어볼 수 있어야겠죠. 이걸 핸드폰 스피커로 듣거나 싸구려 10,000원짜리 PC 스피커로 들으면 뭐 그놈이 그놈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체크할 부분들을 체크할 수 없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모니터링이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이왕이면은 어차피 AI가 만들긴 하지만 조금 더 수고 들여서 조금만 더 하면은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 어쨌건 이렇게 단지 재미로만 만들고 재미로만 소비하는 음악으로 다가간다면 AI 음악은 일반인들에게 진짜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그렇다 치고 AI 시대의 작곡가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일반 작곡가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얼마 전에 웨이브스에서 일루젠이라고 하는 새로운 구독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바로 AI를 통해서 샘플을 만드는 서비스였어요. 매번 AI를 통해서 새로 샘플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샘플의 개수가 그냥 무한대인 거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은 샘플을 쓸 위험이 매우 적어지는 게 매력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거는 기존의 샘플 라이브러리 서비스인 스플라이스와 좀 별반 다를 건 없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에서도 매우 자유롭습니다.
네, 제가 샘플을 직접 돈 주고 산 거니까요. 하여간 나왔다고 해가지고 저도 바로 달려가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구독을 안 해도 30크레딧인가를 주거든요. 웹에서 바로 테스트를 해볼 수 있었는데 한번 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을 했어요. 왜냐면은 일단 제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루프를 3개 만들 때마다 2크레딧씩 쓰는데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만들겠다 할 때마다도 역시 2크레딧이 또 들어가요. 구독을 하면은 7.99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000원 정도 하는데 150크레딧을 주거든요. 그럼 이게 한 75번 정도 돌리면 끝난다는 건데 다음에 뭐가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돌리면서 계속 돈을 낸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스플라이스에서는 요걸 다 들어보고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딱 골라서 그것만 살 수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음질이 좀 아쉬웠습니다. 뭔가 스플라이스에서 듣는 그런 시원시원한 게 아니고 뭔가 막이 하나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뭔가 매우 일반적인 것만 만들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데서 내 생각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내 상상을 넘어서는 그런 멋들어진 걸 찾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나옵니다. 물론 제가 써던 프롬프트가 별로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또는 몇 번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모르죠. 더 나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뭐 저는 뭐 나머지 회사들도 당연히 이런 비슷한 서비스를 들고 나오겠죠. 작곡가 입장에선 대환영이긴 합니다. 이제 샘플을 찾으러 막 헤매는 게 아니고 내가 딱 말해주면 그걸 대령할 테니까요. 얼마나 편해지겠습니까? 크레딧 정책만 좀 제대로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이거 말고도 딴 게 또 있어요. 사운드 아이디를 만들던 소나웍스에서 AI 기반 보컬 서비스 내놓은 거 아시죠? 이미 사운드캣 채널에서도 리뷰가 몇 번 올라갔었죠. 이게 근데 사실 목소리만 되는 게 아니고 악기도 되거든요. 내가 입으로 어떤 표현을 하면은 그걸 해당 악기로 바꿔줍니다. 또는 에이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AI가 있는데 얘는 웹에다가 내가 노트를 이렇게 그리면은 그걸 해당 악기로 딱 만들어줍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제가 작곡가를 도와주는 AI를 처음 생각했을 때는 DAW가 AI를 도입해줘서 기존 작업에 부스트업을 해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대강 미디를 찍어 놓으면 AI가 이거를 더 디테일하게 다듬어주는 뭐 이런 걸 생각했거든요. 이런 파트로 실제로 AI가 발전을 하고 있긴 합니다. MCP라고 해가지고 AI하고 프로그램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요게 클로드 AI라는 데서 에이블톤 라이브하고 자동으로 음악을 찍어주는 거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게 불과 4달 전에 되고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 MCP라는 거는 음악 프로그램만 되는 건 아닙니다. 뭐 프리미어나 뭐 포토샵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프로그램이 다 되는 거거든요. 어쨌건 요렇게 만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되는구나 했었는데 실제 상용화는 아예 다른, 에이스 스튜디오는 완성된 웨이브 파일을 그냥 만들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구현을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틀에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예전부터 이 음악 작업을 해왔던 사람이니까 기존의 가상악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다룰 수 있는가 요것만 생각했었는데 어차피 AI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이 원하는 최종 결과물 만들어주면 되잖아 하면서 그냥 더 좋은 완성된 오디오를 그냥 뚝 떨궈주는 거죠. 그러면 사실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걸 딱 보니까 제가 뒤통수를 그냥 딱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패러다임이 달라질 때는 언제나 기존 업체보다 완전히 새로운 업체가 치고 나가잖아요. 아예 모르는 사람의 시선에서 본다면 이게 편견에 갇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본질부터 꿰뚫어 볼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의 패러다임을 바꾼 테슬라의 전기차가 가장 비슷한 예가 아닐까 싶어요.
아마 덩치가 커진 기존의 DAW들은 좀 쉽지 않겠다 싶어요. 어쨌건 작곡가 입장에서는 이런 게 생기면 이제 악기를 어떻게 해야 좀 더 진짜같이 만들까 하는 고민이 적어질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돈만 있으면 해결해요. 돈 있으면 연주자 쓰고 하면 되죠. 네, 최고의 연주자들을 또는 가수들을 매일 옆에다 불러놓고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돈이 많다 해도 사실 이 사람들을 영감이 내가 언제 떠오를지도 모르는데 365일 24시간 내 앞에 대기시켜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곡가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미디를 통해서 어떻게 진짜 악기처럼 보일까 이거를 신경 쓰지 않지만 그게 구현이 되고 곡 자체와 메시지에 내가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그게 365일 24시간 된다면 그게 유토피아겠죠. 작곡가의 유토피아. 네. 이런 게 AI 기술로 쉽게 좀 더 빠르게 다가올 수 있게 된다는 거겠죠.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 2025 K포럼이라는 곳에서 SM 엔터테인먼트의 강타 이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작곡신에서는 AI를 실제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누가 어떻게 더 잘 이용하는지까지 이미 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AI로 잘 만들어진 음악을 보면 굳이 배제할 이유가 있나 싶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작곡신에는 AI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를 뿐이에요. 제가 아무리 AI가 기존 작곡가들의 밥그릇을 뺏을 수 있다 말한들 이미 엎어진 물이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미 대중들은 AI를 맛봤고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AI에게 그냥 잡아먹히길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AI와 함께 작업할 때 가장 중요해지는 장비는 바로 결과물을 제대로 듣고 판단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기가 된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 스피커, 모니터링 헤드폰 이쪽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룸 어쿠스틱 이런 거. 사실 제가 그 모니터링 기기에 대해서 제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맨날 얘기해요. 제 스튜디오에서도 가장 비싼 게 모니터 스피커입니다. 어쨌건 이렇게 다양한 AI 작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사용하려면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니터를 잘 해야 된다는 소리겠죠. AI가 만들었어도 결과적으로 최종 승인자는 바로 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중요한 상황인데 노트북 스피커로 체크하실 겁니까? 블루투스 스피커로 하실 거예요? 싸구려 사운드바 가지고 하실 겁니까? 자, 지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더 중요할 모니터링 제대로 된 장비를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은빛돌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